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수능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저출산 문제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입시철이 다가올수록 대학이 생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남도가 세운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역시 그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경남 도립대학의 생존과 혁신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송순호 도의원, 전 거창도립대학 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정환 거창고대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정말 실감날 정도 현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당장 2020년 신입생 모집이 불투명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국에 대학교 수가 323개가 있어요. 일반 대학이 187개, 전문대학이 136개. 323개교 모두가 신입생 모집에 아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그 학생 수가 더 많았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집 인원보다 학생 수가 더 적으니까 학교마다 맞아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도 거창 도립대학하고 남해 도립대학도 신입생에 이게 혈안이 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급격하게 학령 인구 더 준다 하니까 남해대학과 거창대학도 신입생 모집에 약간 애로가 있지 않을까. 경남도도 그렇고 각 대학 관계자들이 아마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남도에서 도립대학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회가 좀 개최가 됐습니다. 경남도 역시 이 불안감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날 보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이제 경남에 존재하는 이제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교 이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혁신도 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경상남도에서 혁신 발전 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기존 정책이 뭐냐면 좀 통합을 하겠다. 네. 1대학 2캠퍼스 체제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도립대학의 종합 그 용역 결과에서는 무리하게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네. 기존의 양대학 체제로 가는 것이 네.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통합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통합하기보다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도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상생, 선택과 집중, 시너지 창출, 공유, 협력, 융합, 평생교육, 혁신 등 8가지 가치 실현을 통해서 새로운 대학의 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네.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 발전 방안으로 전방위 혁신, 또 학과 특성화, 또 지역 커뮤니티 거점 강화, 그다음 재정 강화, 대학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좀 강조를 했고요. 학과 특성화로는 거창대학은 보건의료 등 항노화 웰리즈와 드론 중심으로 좀 강화하고 네. 또 남해대학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항공정비 및 조리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과 대학이 좀 소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더 강화하는 대학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보고회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도립대학과 국립대, 사립대 어떤 차이가 좀 있죠? 예,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개인 또는 사단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네. 예, 또 도립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각각 운영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전국의 국공립 전문대학은 현재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도 전 거창대학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거창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사실 거창은 교육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죠. 네. 거창의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거창대학은 1996년 교육부로부터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의 도민 자녀들에게 저렴한 학비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네. 특히 소규모 도시에 젊은 층이 유입된다는 것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거창대학의 재학생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학생들이 생활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활기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거창대학의 졸업생이 약 1만 명 정도 되는데 졸업생들은 전문 기술인으로서 경남의 산업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네.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학생들 입장에선 저렴한 학비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이 위기를 느낀 이 도립대학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들죠. 아까도 말했던 전국에 323개의 학교 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도에 있는 도립대학도 역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안간힘을 쓰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죠. 인재를 사실은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도에서 예를 들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런 이제 장학 제도를 훨씬 더 이제 강화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도가 빚을 수 있는 도가 중심으로 키우는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가 키우는 산업들과 관련해서 이 학과가 잘 연계해서 취업이 잘 되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도 그렇고 각 대학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 노력들이 우리 도민들에게나 또 이제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과연 매력을 던져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종 보고회에서도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구인모 거창군수도 취임 당시 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이에 대해 두 분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학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또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제 두 개 대학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행정적이나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학교에 총장이 있고 두 학교에 다 행정신고 관리실이 다 있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대학 2캠퍼스 체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1대학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한 개 대학이든 이제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1대학의 두 캠퍼스에 내에서 그럼 총장은 한 분이 되는 거고 네. 그와 관련된 행정 관리 인력들도 충분히 조금은 이제 그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긴 조직 운영비나 행정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을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장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그 발전 방안 이번 용역에서 나왔던 것처럼 빠른 시간에 통합을 하면 학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그래서 통합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시간을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1총장 2캠퍼스 체제로 가는 것들도 도에서 고민을 해야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때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규모를 좀 키우고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 예.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의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지난 24일 경상남도 도조정 회의실에서 도립대학 혁신 발전 방안 수립 용역 최고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 용역은 기존 도립대학 정책의 실효성 분석과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인데요. 기존의 통합 추진은 지리적 여건, 주민들의 반발 등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합보다는 양 대학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 네. 각 대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며 기존의 양 도립대학 통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동안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교원 인사도 동결되어 있어 교직원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양 대학이 존립하면서 특성화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도립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 교원 사기 양양 등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고 경쟁력은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도립대학의 유지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통합 말고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없겠습니까? 전국에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립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아마 7개 대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도에서 2개의 대학을 지금 그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은 경남도가 유일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대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 지원 자체가 네. 다른 도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일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거창대학은 거창대학대로, 네. 남의 대학은 남의 대학대로 보면 한 대학에 예를 들면 연간 한 150억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은 네. 나누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75억, 70억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한 대학교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른 자치단체와 있는 도립대학과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대학을 한 곳을 합쳐서 남해로 다 몰거나 거창으로 다 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 캠퍼스를 유지하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총장 체계와 행정 체계가 다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1총장 체제로 하고 예를 들면 대학 본부도 예를 들면 행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해서 각 지역에 가지고 있는 대학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로 활성화시키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대학이 스스로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혁신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혁신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냐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것을 3년 단위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14년부터 시행을 됐는데 2015년도에 하고 3년 후에 2018년도에 작년에 했고요. 네. 그리고 2021년도에 이게 대학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도 대학 평가에서 그 남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율 그 개선 대학이라고 해서 일정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네. 거창대학교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원 감축을 해라는 권고를 받았어요. 네. 정원 감축이 현재 이제 2018년도의 정원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2019년도 2000 신입생 모집할 때 현재의 정원보다는 한 7% 정도 정원 감축을 좀 해서 내부적으로 좀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 네. 이런 기회를 받았고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로 받아버리면 학자금 대출이나 정부 재정 지원 자체가 끊겨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학이 스스로 살아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자연도태 네. 되도록 지금 정부가 사실은 그림을 그려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해대학도 마찬가지고 거창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자연도태가 아니고 지역에서 스스로의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견인해내고 또 네. 지역 인재를 양성해 발굴해내고 양성해내고 그것이 경남도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지역과 잘 연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쨌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협력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도 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뭐 전문대학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갈고 다듬으면 충분하게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통합을 하든 하지 않든 각 대학을 좀 더 지역과 연계하는 특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자, 거창대학의 경우에 거창의 환경과 문화에 좀 비춰볼 때 어떤 분야를 좀 더 선택과 집중해야 더 잘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거창대학은 그 보건, 의료 등 그 학로와 웰리스, 도론 중심으로 학과를 특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창대학은 4년제인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거창대학은 2020학년도에 입시에 12명을 정원하였고 향후에도 정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100%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과 국내 주요 병원의 높은 취업률까지 성과를 내고 있어 앞으로도 거창대학이 보건, 의료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한다면 대학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거창대학은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론 교육원을 운영하여 드론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고 드론 콘텐츠 개발, 또 사업화 등 드론을 활용한 농업 방제 사업도 펼치고 있어 이미 드론 인프라가 대학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보건, 의료, 항로와 드론 분야의 특성화를 강화시킨다면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경남도의 정책이나 사업에 이 전문 인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이 특화된 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지난주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거창과 남해대학에 이런 도시재생 관련 과를 신설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도가 지향하고 있는 이제 지역 개발 방향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을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키워갈 건가에 대한 그 방향성과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 대학과 잘 연계를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경남도에 맞는 학과를 이제 그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학도 하고 입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남도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것. 그것이 도립대학에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남부 KTX 사업에 엄청난 국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네. 그리고 스마트 산단 그리고 스마트 농업 분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누질 사업 또 제2신앙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남도가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남도가 집중해서 키우고 있는 산업에 이제는 반영이 필요로 한 거고 일할 사람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도립대학이나 거창대학에서 이게 맞는 과를 신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이것이 도립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경남도가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가진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잘 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시설 면에서도 확충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학생들의 이 선택 기준에는 대학 내 편의 시설도 좀 큰 부분이 되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대학교의 시설도 대학의 경쟁력의 하나로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대학교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학교 건물 자체가 이제 거창농업고등학교 시설을 수리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뭐 기숙사라든지 체육관이 또 실내 체육관이 없기도 하고 네. 여타의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복지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네. 아이들은 예를 들면 좋은 아이들이 왔는데 학교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노후화되면 그 학교 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과 이것도 강화하고 복지 시설들을 더 강화해 주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히 기숙사를 신축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문제 그리고 비가 오면 아무것도 실내 행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체육관이 없어서. 그래서 실내 체육관을 지어주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노후화된 여러 가지 학교 장비라든지 학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경남도가 특단의 지치를 통해서 예산 투입을 저는 해서 정말 지역의 대학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행복감도 느끼고 학교에 대한 자부감이 있어야 네. 대학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경남도가 좀 특단의 재정 지원과 좀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시설까지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의원님께서도 거창대학의 이 지속 가능한 노력에 더 힘써 주실 거죠? 예. 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특히 수도권 그 대학보다 지방의 대학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거창군 의회에서는 거창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세심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학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재정 여건 강화,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부분들 경남도에서 잘 수렴해서 경남도의 이 작은 도시에서도 명품 대학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거창대학교 남해대학이 충분히 명품대학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명품대학이지만 이것이 조금 더 전국에서 더 알려지고 또 경상남도가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정말 도립대학으로 해서 강한 면모를 갖춘 대학으로 발전되기를 거듭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예,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좀 더 발전하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목적은 사회로 나가는 전문 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인구 감소란 장애를 혁신이란 도전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경남의 인재를 탄생시키는 요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J 헬로